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북한 달력입니다. 제가 올해 달력 구하면서 북한 달력은 어떨까 좀 궁금했었는데 오늘 그 궁금증을 풀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릴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수님, 그리고 북한 전문기자 강미진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2020년도 북한 달력을 저희가 세 종류로 입수를 했는데 네. 참여한 아나운서는 처음 보시죠? 저 처음 봐요. 네. 생각보다 엄청 넓적하고 크고요. 그렇죠. 우리 옛날 달력 보는 기분이네요. 맞아요. 그 네. 할머니 댁에 싹 걸려있을 법한 네. 그런 아주 구수하고 정겨운 달력인데 이 딱 빨간색. 강렬하죠. 네, 이 서체와 함께 이 글들을 보면은 아 이거 북한 달력이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렇게 광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기는 고려항공 달력, 여기는 백두산 달력, 음식 달력, 뭐 이렇게 종류는 좀 가지가지인가 봐요, 교수님. 보통 북한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365일이 정치적 행사와 관련되어진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그달의 대표적인 행사들, 주로 이제 최고 지도자 관련되어진 사진들이 꼭 들어갔었는데요. 지금은 기관별로 경제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달력이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달력을 보면 그때 당시에 올해 북한이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알 수 있죠. 이제 올해 백두산 달력 전판 이제 12월까지 쫙 나왔잖아요. 북미회담이 이제 깨지고 북한이 백두의 혁명 정신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냥 사람을 방심하게 놔두면 생각을 안 하다가 이거 달력 펼칠 때마다 백두산이 그냥 안겨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올해 북한이 백두의 그런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아마 이 백두산 달력을 냈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2021년에 어떤 달력이 나올지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어떤 거예요? 삼지연 달력하고요. 네. 그 양덕 온천문화휴양지구 달력은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2019년 연말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역점을 둔 이제 핵심적인 관광지구 사업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모델로 한 달력은 2021년에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달력 중간 여러 가지라는 건 이게 호불호가 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기 순위도 좀 있나요, 북한 내에서? 실제로 북한 내부 주민들이 1번,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1번이 고려항공, 2번이 음식, 3번이 백두산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비행기를 잘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를 달력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이 북한 달력이 겉보기에는 좀 예전 우리 달력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 달력은 과연 몇 장일까요? 뻔하죠. 12달이니까는 표지 하나, 네. 12장. 그래서 10석장? 10장. 네.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내지 않았겠죠. 자, 그럼- 정답은요. 직접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볼까요? 그럼 아실 수 있어요. 몇 장? 몇 장인지요? 네. 표지 표지 한 장이 있죠. 1월 2장. 2장. 이거 뭐예요? 양면이네. 계속해서 한번 넘겨보세요. 2월이 있죠. 석장. 석장. 넉 장. 5장. 6장, 7장. 총 7장. 양면 달력은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양면을 활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북한식 표현을 하면 종이가 많이 좀 긴장되고요. 종이 좀 문제도 있고 사실 김정은 체제 들어서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컬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변화가 다색화, 다양화, 다종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색화라고 하는 컬러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컬러 인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급되기는 조금 어려운 경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면을 인쇄를 하는데요. 북한의 모든 출판물 중에서 절대 양면으로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뭘까요? 최고 지도자의 사진이 있으면 그 뒤쪽에는 반드시 백면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북한 달력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만들 수 있다. 이곳에서만 네. 뭐 우리나라 조폐공사처럼 돈을 찍어내는 곳이 따로 있듯 달력만 찍어내는 곳이 따로 있나? 오.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그런가요? 이건 약간 비슷하게 접근을 했는데 맞아요? 자, 정답은 뭔가요? 예, 거의 정답인데요. 아 그래요? 기관 안에 출판사가 소속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학예술 관련 책들은 조선 문학예술 출판사에서만 찍어내고요. 체육 출판사 같은 경우는 체육 관련 분야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달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외국 뭐 조선 출판물 수출입사라든가 그다음 외국문 출판사라든가 조선 우표사 같은 곳에서 찍어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특정한 출판사에서만 찍어낼 수 있다. 그게 정답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으면 좀 이 달력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공짜로. 네. 좀 그런 생각 드는데 공짜로 나눠주나요? 공짜로 나눠주는 거는 없고요. 다 시장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정도의 북한 돈 얼마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나요? 북한 원으로 한 6,500원이 제일 싸고요. 비싼 것은 아마 이제 고려항공 같은 경우나 이제 배우들 나오는 거는 10,000원 정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북한 원 10,000원이면 쌀 2.2kg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아주 고급스러운 국수 2그릇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지요. 좀 비싼 것 같기도 그러네요. 하고. 좀 상당히 비싼데요? 네, 네. 좀 무리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뭐 11월 말부터 12월 이럴 때는 정말 비쌉니다. 살짝 1월이 딱 지나면 2월에는 없거든요. 1월 중에는 한 40%가 다운되거든요. 가격이 내려가요. 그러면 그때 못 샀던 사람들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달력을 돈 주고 사본 기억이 저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이제 뭐 휴대전화도 있고 맞아요. 뭐 굳이 산다고 한다면 가격을 지불한다고 한다면 뭐 유명한 캐릭터나 네. 아니면 뭐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달력, 특별한 달력들은 좀 돈을 주고 사기도 하는데 요즘에 아주 핫한 달력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소문만 듣고 아직 못 봤어요. 그렇죠, 못 보셨죠?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예, 유산슬 씨 이렇게 우와. 예전 달력 모양으로 이렇게 네, 그렇네요. 이 청천연세. 그렇죠. 이 보시면 CI도 예전. 네, MBC 문양이 나와 CI를 있고요. 그대로 쓰고 있네요. 카렌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복고 느낌 그대로 들도록. 그렇죠. 여기 연력이 있고요. 네. 어머. 놀면 뭐하니 레코드 공사. 보통 이제 날짜가 작고 사진이 컸어요. 북한 분들도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이런 유산슬 이런 달력 네. 선물로 드리면 좀 엄청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네. 아, 근데 좀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공개적으로 걸어놓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교수님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저 유산슬 달력 갖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좀 어떻게 안 될까? 욕심이 많이 생기네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달력 보면 빨간 날. 빨간 날이 몇 개인가 이 정도밖에 지금 생각이 안 들거든요. 맞아요. 공휴일하고 또 이 일요일하고 겹치면 그게 어찌나 안타까운지요. 너무 가슴이 쓰립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때요? 북한 주민들은 일단 달력을 펼치면 기본 국가 명절이라거나 그 주민들이 행사를 해야 될 날은 빨간색으로 크게 이제 표시가 됐기 때문에 굳이 표시가 필요 없어요. 네. 근데 다만 북한 주민들은 습관적으로 어떤 거냐면 달력을 펼치면 일단 가족의 생일을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어떤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한번 좀 넘기면서 볼까요? 그럴까요? 네. 예, 이걸 넘기면서 좀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1월 달로 딱 넘어가면서 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작년에는 표시가 안 돼 있었거든요. 네, 저희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 과연 2020년 1월 8일은 빨간색일까 아닐까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빨간색이 아니에요. 네, 올해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외부적으로 보여질 때 1월 8일 김정은 위원장 생일이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내부에서는 2010년대 초보 중반 들어서면서 아이들한테 간식 선물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밑단계부터 차근차근 아마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할 법도 한데 왜 표시를 안 하는 거죠? 그러게요.
일단은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그 개인성을 좀 많이 없애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노동당 위원장 동지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념일들을 안 썼다는 측면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측면은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것이 기념일이거나 또 생일로 부각될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1월에는 그렇게 치면은 이제 명절 양력설과 설 명절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고요. 네. 2월로 한번 넘겨보면 2월에는 이렇게 건군절 2월 8일 그리고 막 두 겹으로 두 겹으로 써 있어요. 광명성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성절이라는 게 김정일 위원장 생일이거든요. 이 외에도 북한의 휴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8월 15일은 남한에선 광복절로 지키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선군절은 어떤 날인가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 정치 시작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날을 특별히 이 선군절이라고 명명을 하고 명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이나 추석이 민족 명절이지만 북한에선 민속 명절로 불리고 있는데요. 특이한 건 4월 4일 청명을 휴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민족 명절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데 그 민족 명절 중에 사회주의 명절이 있고요. 민속 명절은 4가지가 있습니다. 설, 한식, 추석 단어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이 설 명절이어서 사회주의 7대 명절하고 설 명절을 합쳐서 8대 명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3월 8일 세계 국제 부녀절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고요. 6월 6일은 소년단 창립일 그리고 어머니 날도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표기가 안 돼 있었어요. 올해는 휴식일로 표기가 됐고요. 그날은 정말 북한 남성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을 하고 저녁 설거지까지 다 남성들이 할 정도로 여성들은 밖에 나가 놀고 오는 날이죠. 자, 이렇게 북한의 공휴일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뭐 민족 명절, 민속 명절의 어떤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 굉장히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가요? 북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주의가 창립되어진 그때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명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명절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전통 명절에 대한 개념은 이제 최근에 강화됐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2020년 달력을 살펴봤는데요. 네. 이 달력만 봐도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떤지 조금은 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